자, 좋게 진행하겠어요. 오늘 일단 또 두 분이 결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답자가 준 거잖아요, 이제. 오답의 개수가. 하지만 오늘 국회도 나름 꽤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제 오답이 적다 하더라도 좀 이것저것 하게 되면 뭐 이제 충분히 수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둘 다 아파하고 지금. 이제 수업 시간 딱 옮겼는데 또 다 아파버리니까 좀 공교롭게. 클리닉이었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해도 상관없긴 한데 또 수업이니까. 자, 일단 233번부터 246번까지의 14개를 채점과 풀이라도 하겠어요. 자, 33번 내가 피는 게 오래 걸리네요. 33번부터 다 부를게요. 33번에 5, 2 넘어가서 5, 1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1, 4 39번에 2, 1 41번에 2, 5 43번에 1, 4 마지막 45번에 1, 1 이해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얘네가 나도 이제 수업 시작한 다음에 못 온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답지 알려주고 이제 결석하더라도 미리 얘기하면 내가 이제 답을 알려주고 숙제를 했다는 게 원칙하에 그럼 이제 오답을 보고하면 안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래도 이제 결석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되거든. 근데 꼭 닥쳐가지고 연락을 해버리면 내가 그럼 대처를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물론 미리 어떤 일정에 따라서 가족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답을 알려주고 미리 나한테 오답을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석자들의 오답도 하려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많은 독해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개수 먼저 확인할게요. 일단은 있었고 정현이 몇 개? 2개. 지훈이 몇 개? 2개. 건이 몇 개? 2개. 오케이. 둘둘둘이긴 한데 그러면 역시 뭐 둘둘둘이니까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정현이 거 오답 몇 번 몇 번? 35번 44. 44. 지우가 35번하고 46번 46번. 36이요. 36번. 건이는 39번 39번. 43번 43번. 오케이.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지만 좀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또 예측이긴 하지만 다른 또 중요한 지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33번부터인데 여기는 이게 단어 하나만 내가 아이고 또 까먹고 또 이제 요리 바뀌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안 하면 여러분 또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라도 좀 시간이 지금 내게 끊기긴 하지만 해야 또 습관이 생기니까 뭐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이 217부터 232번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좀 물어볼 용기가 있겠네요. 정연이부터 볼게요. 플리케이트가 들어간 단어를 정리했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쉬운 게 컴플리케이트예요. 뭐 드셨어요? 컴플리케이트는 원래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요. 이게 주름이라 드셨죠? 주름이 모여있으니까 여러 개가 모여있으니까 어때요? 복잡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implicate는 뭐였어요? 주름을 안으로 접어 넣었기 때문에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 복습했어요? 안 했어요? 저번에 봐가지고 그때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업 들으러 오기 전에 우리가 일부 수업이고 고정이니까 좀 보고 들어오는 것도 물론 이제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요?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거리가 implicated 뭐였어요? 암시하다. explicate 뭐예요? 주름을 펴기 때문에 분명하게 뭐하다? 분명하게 하다, 설명하다. 오케이? replicate와 duplicate는 똑같은 거였죠? 더블로 만드는 거야. 더블? 더블 뭐예요? 복제하다, 재현하다, 번식하다가 돼 있어요. 똑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건데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은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모르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attribute A to B 얘를 갖다가 지우가 한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A를 B에 타서
그렇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 덕분 여기다. A를 B의 귀속식이다. A를 B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기다. 아, 그지 같아. A가 B에서 나왔다라고 여기는 게 제일 올바르고 좋은 해석이에요. A가 B에서 온 것이구나. 그러니까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정연이 가서 재난이라는 단어, 재앙 또는 재난이라는 단어를 내게 3개 알려줬는데 뭐죠? disaster. 이게 제일 쉬운 단어고요.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건데요. catastrophe가 되고요. 그 다음에 strophe 아니고 PH죠. PA가 아니라 발음이. 그 다음에 또 C 있었는데 뭐였죠? 다른 분들? calamity가 되겠어요. calamity. 얘도 재난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나도 짜증나요. 그래서 알려줘봤자 대가리에 안 집어넣으면 뭔 놈의 아니 니네의 인생이죠. 니네들이 손해보는 건데 가르치는 나도 아 내가 헛짓거리했구나 이러니까 네. 오늘도 이 단어가 또 나오는데 literal, literary 그 다음에 literatious 건이 셋 중에 아는 거 뭐가? literal 내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꼬아서 비유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둘 중에 뭐가? 리터러시 문해력이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하기 수 있는 마지막 리터러리가 제일 쉬운 건데 리터러처 리터러처가 문학입니다. 문학의 문학적인 뜻이에요. 너네들 단어 실력이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뭘 또 감춰 개판이에요 개판. 단어 실력 대판이에요. 네. 이 정도 단어 실력으로 독해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예요. 아, 나 학원 다니는데 왜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단어 실력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나마 그러니까 잘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어를 모르는데 독해가 이 정도 되는 게 대단한 거야. 오히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된다는 게 대단한 거야, 진짜. 이건 그 능력. 비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 이해 능력이 좋으니까 이 정도의 어휘력으로 문제를 갖다가 얼추 2개씩밖에 안 틀리고 모의고사 클리닉에도 거의 뭐 70점, 80점 안팎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단어를 외우면 진짜 그게 발휘가 되니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아예 단어를 다 아는데도 저는 독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못 고쳐줘요. 있잖아요, 이해를 아예 못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건드리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이해력이 있는데 단어를 안 외우는 거잖아. 단어만 외우면 훨씬 더 성적을 팍팍 올릴 수 있으니까 단어를 외우시고요. 복습하는 걸 습관으로 삼아주세요. 오케이. 자, 233번 할 건 아닌데 단어 하나만 이 confidential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 정리를 다 해드리겠어요. 뭐 이제 밑줄만 치셔도 되고요. confidential 찾았겠죠? 뭔 뜻이에요? 기밀에, 비밀스러운, 은밀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스토리를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 스토리를 아는 것도 또 에너지가 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안 헷갈리고 또 오래가. confide라는 단어가 이거 꽤 어려운 단어예요. 동사로 비밀을 누설하다의 뜻이에요. 비밀을 누설하는 게 뭐예요? 비밀을 감추는 게 아니라 공개하고 폭로하는 게 바로 confide. 비밀을 갖다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confide에서 어떤 식의 형용사형이 만들어지냐면 confident라는 형용사가 오히려 더 쉽죠. 그리고 올라와 있는 confidential 이 두 가지의 형용사가 만들어져요. confident는 형용사로서 뭐냐? 신뢰하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신 있는 뜻이에요. 근데 confidential이 올라와 있는 기밀이 뭐예요? 비밀이죠, 비밀. 은밀한. 공개된 게 아니라 비밀스러운 게 바로 confidential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confide가 비밀을 누설하니까 confidential이라는 건 비밀스러운의 의미가 되구나. 오히려 confident가 비밀을 누설하는데 왜 신뢰하는 자신감 있는 우리가 내 비밀을 얘기한다는 건 상대방을 뭐 한다는 거야? 믿으니까 비밀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 두 가지 형상이 나왔다는 거 이것만 챙겨드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34번의 어휘만 아니지?
34번에 어휘만 한 거고, 아니 33번에 어휘만 한 거고, 34번은 볼 거 없고, 35번 볼까요? 35번에 그래도 또 두 분이 틀렸으니까 이거는 나 웬만하면은 답을 안 보는데, 근데 답을 딱 봤더니 이게 이렇게 틀렸을 것 같아. 뭐냐면 2번 2번 맞죠? 너 5번 봤어? 응? 2번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니까 네. 그러니까 2번 맞죠? 그래서 틀린 거지. 그랬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런 그러니까 2번 간 게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 나도 그럴 법하다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 하지만 결국 그러면 아니 백날 이거 보기를 보다 보기를 보기 좋은 거 아니야? 봐봐요. 2번 이상적인 배낭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5번 배낭의 올바른 능력, 배낭의 올바른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오케이? 너네 2번과 5번에 보기만 보는 거야. 둘 중에 뭐가 더 넓고 뭐가 더 좁아. 이 범위가, 이 주제가, 주제가 포함하는 이 표현이 뭐가 더 넓은 범위고 뭐가 더 좁은 범위예요. 그쵸? 이상적인 배낭의 특징이 더 넓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상적인 배낭의 특징들을 모아야 되는 거야? 고르는 거, 그쵸? 표준까지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넓기 때문에 2번 내용도 여기에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게 너무 일반적이어도 안 돼. 너무 구체적이도 안 돼. 그럼 뭐인 거죠? 적당히 해야 돼. 그 적당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나도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은 걸 선택해도 안 되고요. 너무 좁은 걸 선택해도 안 돼요. 만약에 이 글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흡연이라는 글인데 주제를 갖다가 흡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중1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치한 예시긴 하지만 흡연하면 전체 연령이 다 포함되는 거야. 넓지? 중1은 청소년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 적당히가 뭐인지는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번과 5번에 보니까 2번이 좀 넓고 이상적인 배낭의 특징, 그 다음에 5번이 좀 더 좁은 건데 왜 답이 5번인지를 읽어보면서 느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봤다면 5번을 골랐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가 좀 더 좁아지는 부분이 있구나. 가볼게요.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2번 같다는 건 글을 잘 이해했다는 거야. 잘못 이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배낭은 좋은 방법이에요. 책과 노트와 바인더와 용품, 학용품이겠죠? 필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How can backpacks be used more safely than? 그렇다면 질문이죠. 배낭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좁혔어요. 뭐예요? 좋은 배낭이 아니라 좋은 배낭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배낭은 좋은데 그 좋은 배낭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 아니에요? 질문 대답, 문제 해결, 그렇죠? 실험 결과, 그 다음에 통념 진실. 주제죠. It is first and foremost.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올바른 배낭을 뭐 하는 거? 선택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 올바른 배낭까지가 아니라 올바른 배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안목이 있어요. 이거랑 이거 중에서 이것 때문에 답이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요? 올바른 배낭의 특징이 나와요. 실제로 니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크기가 적정해야 돼. 아이의 크기에. 애는 조그만데 배낭만 크면 안 돼. 그 다음에 그건 ergonomically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돼. 맸을 때 편해야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반사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쉽게 보여질 수 있도록 수가 여기 못 빠졌어요. 반사 물질. 그러니까 애들 책가방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야광으로 형광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비닐 같은 것들이 나와요. 왜냐면 자동차 불빛을 비쳤을 때 반사가 돼야지 어두울 때 애들이 갖다 발견한 다음에 피할 수가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반사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소 다음에 뭐로 빠져? 소대.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지. 근데 그들은 없어도 되는 거죠. 목적이에요. 그렇죠? 애들 건 뭔가 좀 더 화려하잖아. 그래야지 눈에 잘 띄니까. 근데 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걷다가 한 바퀴
새벽에도 37도 아니 애들이 새벽에 왜 돌아다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이 배낭에 넓은 어깨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깨끈이 좁으면 아프잖아. 그 다음에 허리끈도 그것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게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게 좀 두꺼워야 무게가 이제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깨끈 두 가지가 다 사용되어야 돼. 그러니까 어깨끈을 또 한쪽만 메고 다니면 안 돼. 양쪽을 다 매야 돼. 그 다음에 여러 개, 다수의 이런 컴파트먼트가 부서, 구역, 구획. 근데 여기서는 수납 공간이죠. 주머니가 많아야 되는 거야. 나뉘어져 있는 수납 공간이 다수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바퀴가 유용할 수 있죠. 애들이 무거우면 바퀴 달리는 거 끌고 다니면 옛날에 그러니까 한 10년 더 되는 것 같은데 10년 더, 한 15년 된 것 같아. 그때 좀 니네는 그때는 거의 애기였을 테니까 너는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그 캐리어 같이 이런 거 안 했지? 그치? 근데 너네보다 조금 더 전 세대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거 끌고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항상 이거 끌고 다닌다고. 근데 그것도 많이 불편하죠. 계단 같은 데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 무거울까 봐 하는데 또 끌고 다니다가 또 잡아뜨리고 그러다가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더 사고가 많아서 이제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졌는데 바퀴가 유용할 수 있지만 모든 학교가 그것들이 사용되도록 허락하는 건 아니야. 금지하는 학교도 있구나. 그 다음에 배드, 패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 등이 좀 푹신푹신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뭘 도와줘요? 물건들이, 그 물품들이 사람을 포크가 찌르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죠. 그러니까 두툼한 패드가 있어야지 안에 있는 화장품 쪽에 칼도 있는데 우리가 밥 먹는 포크는 FORK죠. 그 사슬 이거는 이게 포크고요. 이 포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포크는 그냥 찌르다. 뭘 저는 떨어지면서 잘라준 거야. 그래서 패드가 있어야지만이 찌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제한들이 다 따라지면 결국 배낭은 뭐다? 훨씬 더 좋다. 뭐보다? 어깨에다가 매는 가방이라든가 손가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 충분히 이해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배낭의 특징들이죠. 근데 우리의 주제는 뭐다? 이걸 왜 알려주는 거예요? 올바른 걸 고르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라니까. 그치?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잘못 읽은 건 아닌데. 그래서 추징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추징을 해라. 알겠죠? 틀리면 그냥 틀렸어요. 그 다음에 36번도 36번 괜찮은 질문이에요. 내가 이거 시키려고 했었는데 36번이 지우니까 지금 지우가 첫 문장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레인지라는 게 일단 레인지가 범위잖아요. 범위. 근데 동사로 쓰이면 레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From A to B. From A to B라는 표현은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 A부터 B까지잖아. 근데 이걸 레인지로 합치면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다라는 표현이 되어요. 범위가 A부터 B까지. 원래 from A to B라는 표현을 아는 상태에서 range가 붙으면 범위가 A부터 B까지구나 가 되는 거죠. range가 동사로 쓰입니다. 범위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A부터 B까지가 범위구나 가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암에서 심장병까지. 그렇죠. 심장 발작, 심장 심장 마비, 암부터 심장 마비까지의 범위의 질병에 뭐한다? 기여한다. 질병에 기여한다는 것을 indicating 가리키고 있는 연구 때문에. 오케이. 그 연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커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죄 지은 유죄의 즐거움, 유죄의 기쁨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거야. 오랫동안 죄책감이 있는 즐거움이었던 게 바로 커피가 된 거죠. 자, 문장의 내용이 뭐냐? 일단 커피를 마시면
이 기여한다는 게, 이 기여한다는 게 이거 긍정적인 거야, 지금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커피를 마시면 암에 기여하는 거야. 커피 마시면 암 걸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ntribute to가 어디에 기여하다 동원하다 말고, 솔직히 나는 여기까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실제로 사전처럼 보면 이런 뜻 나와요. 컨트리뷰트의 뭐뭐의 원인이 되는 거야. 결국 커피가 암부터 시작해서 심장마비에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연구 때문에 커피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있는 즐거움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죄를 지었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고요. 즐겁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즐거우면서도 마음이 좀 그시기가 되는 거죠. 게임을 하면, 시험 기간에 게임을 하면서 재밌으면서도 마음이 좀 안 좋아. 내가 나쁜 놈이지, 엄마한테 미안하지, 이런 것들이야. 커피를 마시니까 좋으면서도 안 좋아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however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바뀌어야겠죠. 그러나 새로운 연구가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그것이 실제로는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걸 보여줘요. 끝났어요. 오케이? 커피에 대한 내용이 앞쪽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플러스가 되죠. 커피 좋은 거, 통념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서도 맛은 좋은데 미안한데 근데 이제는 이익이 나왔으니까, 혜택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 National Institute Diabetes, 그러니까 당뇨병과 소화질환에 대한 국가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연구자들이 발견했어요. 커피가 상당히 뭘 줄여준다? Chronic Liver Disease, 리버가 간이죠. 그 간 때문에 할 때 간이죠. 간의 질환. 근데 chronic이라는 단어는 또 알아두세요. 만성적인. 그러니까 chronic이라는 건 없을까? chronic이라는 건 만성이라는 뜻. 만성. 그러면 만성의 반대가 뭐냐? acute. 얘가 급성이죠. 급성. 아니, 질병 중에서 만성 질병과 급성 질병 있죠? 만성은 뭐예요? 달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질병, 당뇨병 같은 게 만성 질환이에요. 당뇨병은 못 고치는데 조절할 뿐이고 관리할 뿐이라는 거예요. 급성은 뭐예요? 급성 맹장이라든가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프는 거. 그래서 둘 다 안 좋은 거지. 결국 만성과 급성 중에서 뭐가 더 정도가 심할 것 같아? 원래 급성이 좀 더 심하거든요. 더 위험해. 근데 급성은 그래도 치료하면 나아. 이제 수술하도 돼. 근데 만성은 계속 달고 살기 때문에 평생 가. 잔잔하게. 이런 거죠. 결국 만성 간 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뭐가? 커피가. 그걸 발견했죠. 그 다음에 미국 간호사협회인가요?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새로운 연구가 또한 뭘 보여줬다? 커피, 가장 많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실제로는 고혈압을 더 키울 위험성이 더 적다는 거예요. 커피 많이 마시면 혈압이 낮아지나 봐요. 고혈압은 안 걸려요. 그럼 뭐 저랑 걸려도 되나? 이와 비슷하게 커피는 디멘시아가 치매예요. 치매. 기억력 상실, 치매를 발전시킬 위험성을 또 줄여줘요. 지금까지 싹 다 플러스죠. 병의 위험성을 줄이는 거야. 간도 좋아져, 간이 좋아지는 거, 혈압도 낮아져, 치매도 안 걸려. 가 되면서 마지막 문장을 갖다가 거리가 어려우세요. 그렇죠. 커피가 뭘 하는지, 커피가 뭘 한대요? 왜요? 그렇죠. 운동 능력을 향상. 커피 마시면 달리기를 잘해. 근데 뭐 함으로써? 트리거라는 게 이게 트리거가 원래 이 단어의 뜻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트리거는 원래 방아쇠라는 뜻이에요. 방아쇠가 뭐예요? 총에 달려있는 거죠. 총에 있는 방아쇠를 당기면 뭐가 나가요? 총알이 나가잖아요. 군대 가면 다 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초래하다, 야기하다, 발생시키다. 커즈예요. 커즈. 트리거를 통해서 총알이 뿅 나가니까 발생시키다. 뭘 초래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의 방출을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은 호르몬이 방출되어진 거야. 커피를 통해서. 근데 그 아드레날린이 뭐 해준대요? 왜 안? 뭐 찾았어 좀? 나눠줘. 앞에는 찾았는데 앞에요.
앞에까지 본 다음에 뒤에는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안 찾았다. 그래 그럴 수 있긴 한데 아니 단어 뭐? 진짜 해야 돼. 자, 하나만 더 할게요. contraction. contract라는 거 진짜 좀 잘 알아두세요. contract라는 단어를 물론 또 여러분들 중에 찾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contraction을 찾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contract를 찾게 되면 contract는 뭔데? 얘가 계약하다의 뜻이고요. 계약이다 계약. 갑과 을. 그죠? 뭐 노무 계약이라든가 뭔지 임대 계약이라든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계약하다. 그리고 병에 걸리다의 뜻이 있어요. 병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암이랑 계약을 한 거야. 암 걸린 거지 뭐. 그 다음에 얘가 좀이 아니라 완전 다른 뜻으로 수축하다의 뜻이 있어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야 네가 컨트랙션이나 컨트랙트를 찾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뭘 강화시켜주냐면 스트레이트는 강화시키다, 강력하게 해주는 거지. 근육에 뭘 강화시키겠어요? 무엇의 명사인 것 같아요? 수축, 근육이 수축되어지는 거. 뭐 하는 동안 속도와 지구력, 속도와 인내심, 인조레스, 지구력을 증진시키면서 근육의 수축을 강화시켜주는 아드레날린의 분출을 초래하는 게 바로 커피가 하는 일. 그래, 뭐 건이 얘기처럼 이미 답은 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플러스라는 거죠. 커피 마시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져가지고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되어지면서 근육이 빵빵해지면서 힘이 세지고 뭐 이렇게 가지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36번엔 단어적으로도 중요한 게 많아서 하긴 했지만 문제는 쉽죠. 사람들이 커피가 암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는데 장점도 있구나. 결국은 플러스로 끝나는 글이 되겠어요. 커피에 대해서. 통념 진실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요. 1번일 수밖에 없죠. 처음에 몇 번 갔을까요? 4번에 커피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통념은 악쪽이죠. 사람들이 커피를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제는 진실 쪽을 주제로 가야죠. 통념을 주제로 적으면 안 되죠.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제로 적는 것처럼 통념이 아니라 진실을 주제로 적어야 돼. 지금 지우가 이제 우리 학원에 나랑 수업한 지가 많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방학 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치 이제 7, 8월 이제 한 달 반 정도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약점이 분명해. 약점이 해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괜찮거든. 근데 이제 글을 읽을 때 너만의 어떤 착각, 그죠? 커피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럼 뭐예요? 잘 생각하면 좋은 점. 이걸 몰라야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그림이 있다고 쳐봐. 사과가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앞면을 보죠. 당연히 뒤에는 안 보이는 뒷면이 있겠죠. 사과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절반 반짜리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정답을 갖다가 뒷면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보이는 앞면에서 찾아야지. 그죠? 이 주제의 반대가 바로 통념이죠. 근데 주제는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버릇을 갖다가 없애야 돼. 네가 이제 답을 찾을 때 자꾸 그렇게 이상한 걸 골라주는 그 버릇을 갖다가 없애야 됩니다. 근데 딱 그러니까 약점이 분명한 게 차이다.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약점이 있으면 그걸 수정하는 건 오히려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생각하세요. 스스로가. 이 답을 볼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답. 그러니까 항상 나머지 보기들을 잘 봐야 돼. 그것도 이제 답을 찾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 뭐 1번 아까 5번이라고 했죠. 아니 4번이라고 했죠. 그래 4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커피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들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안해할 거 아니야. 죄책감할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걸 고르느니 이걸 고르죠. 주제를 골라야죠. 네,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번, 3번, 4번 잠깐만요. 해야 되는 게 일단 9번 가볼게요. 9번도 또 좋아요. 9번도 한 명이 틀리겠지만 9번도 또 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많이 좋지네요. 자, here was the dilemma가 있어요. 딜레마가 뭔데? 또 딜레마가 뭔지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때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명확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딜레마는 딜레마로 해석도 됩니다. 그렇죠? 딜레마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좋은 상황인 거야, 나쁜 상황인 거야? 나쁜 상황이야. 근데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런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그러면 공부하면 어떻게 돼? 더 피곤해지겠지. 몸이 더 안 좋아져. 근데 공부를 해야 돼. 이러지 못하고 저러죠.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는 단어 뜻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느낌을 갖다가 진퇴 양면이 뭐야?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뭐 물러서도 안 되고 오가지도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딜레마야. 딜레마를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다는 거야. 자, 뭐가 딜레마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지 못하고 저렇지 못하는 건축가 믹 피어스라는 사람이 뭐야? 건물을 갖다가 설계해야만 했어요. 근데 어때? 짐바브웨에 있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라는 자기가 태어난 토착 도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도시예요. 자기의 고향인 짐바브웨 하라레에다가 건물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물이냐면 짐바브웨가 아니라 짐바브웨의 건물이 선행사겠죠? 스코치라는 게 햇볕에 그슬리다. 그슬린 게 뭐야? 떼약볕에 있으면 그 피부가 타잖아요. 그게 그슬리는 거야. 이 그슬리는 듯한 피부를 태우는 듯한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에서도 시원함을 유지할 무엇이기를? 건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주간대가 선행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아니 짐바브웨가 어떻게 시원해? 아프리카인데 얘가 주간대이면서 선행사는 빌딩이 되겠어요. 너무 더운 곳인데 여기다가 시원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야. 건물이 시원해? 에어컨 빵빵? 근데 왜 딜레마야? 여기서의 캐치가 붙잡는 거잖아요. 잡는 거잖아. 근데 캐치가 이 뜻을 말할 수 있나? 문제점.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다? Do it without air conditioning. 에어컨 없이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딜레마죠. 아니 시원하려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되는 거 아니야? 에어컨 없이 이걸 해야 돼. 설계를 해야 돼. 근데 왜 그래요? 에어컨이 어때요? 그곳에서 이 하라레에서는 설치하고 유지하기가 너무 비싸. 이거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 건물을 지어야 돼. 이게 딜레마죠. 자, 그랬을 때 그 피어스라는 사람이 건축가였죠. 얘가 소중한 가치 있는 프레데세서가 선배, 앞선 사람이죠. 선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선임이었냐면 이 사람이 이걸 연구했나 봐요. 뭘? 터마이트가 이런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개미예요, 개미. 흰개미. 개미 중에서 흰개미가 있대요. 아마 동물하고 같은데 보면 가끔 나와요. 흰개미들이 나오는데 흰개미가 좀 공격적이고 막 때려 몰려다니면서 막 나무 다 갉아먹어가지고 막 폐허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걸로 동물하고 공격이 있는데 흰개미 언덕, 흰개미 집을 연구한 선배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흰개미를 연구했더니 뭐라고 믿겨지냐? 이 곤충, 흰개미라는 곤충이 그들의 진흙집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뭘 사용해서?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맥이 끊기지만 이것부터 정리하겠어요. ingenious. 아니 여러분들 설마 genius는 알죠? genius. 얘는 뭐예요? 천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어 정리하겠어요. ingenious가 있고요. ingenious가 있어요. 헷갈려. ingenious는 기발하는 뜻이고요. 어렵고 좋은 단어입니다. ingenious는 순수하는 뜻이에요. ingenuous. 그럼 좀 더 정리해줄까? genuine 있어요. genuine. 얘는 진짜인 뜻이에요. 진품, 진짜, 가짜가 아니라. 그 다음에 indigenous. 얘는 토착의, 토종의. 아까 네이티브의 뜻이에요. 네이티브. 토착, 토종이 네이티브죠. 네이티브는 쉬운 단어고 인디저너스가 좀 더 어려운 단어니까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지니어스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고 ingenious, ingenuous, genuine, indigenous 다 알아야 됩니다. 단어에 걸림돌이 더 있는데 이거의 명사형이 ingenuity. 기발함, 창의성, 독창성을 나타내는 표현. 얘가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명사형인 걸 적어드릴 뜻이 뭔지 독창성. 기발한 거의 명사형 독창성. 좀 많이 헷갈리는 좀 까다롭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단어 진짜 외우시고 이거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이거 나도 어려웠지.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 이거 뭐 딱 보자마자 외웠겠냐? 나 이거 졸라 헷갈렸어 이거. 인지니어스랑 인제니어스 존나 헷갈리더라고. 뭐냐면 이걸 외웠어. 한번 봐. 기발한 거고요. 순수한 거잖아. 이게 I 발음이잖아요. 이 기발한. 이거 U 발음 우잖아. 우.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아무리 안 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외워서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절실함. 나는 무조건 이걸 외우겠다. 이걸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잘 외울까?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까? 그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 그죠? 그냥 해서 안 돼. 그냥 해서 되면 다 잘하지. 어려운 이유가 뭐야? 그만큼 욕심이 있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어떻게든 하겠다는 욕심. 그래서 뭐냐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 곤충들, 흰개미죠. 그들의 진흙집을 갖다가 시원하게 냉각시켰는데요. 쿨드, 시원하게 넣는 거지. 뭘 이용해서? 기발한 시스템. 기발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기발한 시스템이냐? 브리즈가 바람이죠. 그 바람을 그 언덕에 개미집의 아래쪽에서 그 바람을 붙잡아내는 그러한 기발한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개미집을 시원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의 리드를 따라서, 리드가 뭐예요? 그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설레. 그들의 설레를 따라서. 이때 그들은 누구였어요? 흰개미들이 이런 걸 보여주니까 오케이, 나도 흰개미를 따라가야지. 이 피어스의 디자인이 환풍기, 선풍기를 사용하죠. 근데 뭐 어디에서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디에 이 건물의 아트리움이라는 게 실내 정원이에요. 중정이라고 하는데 중정이란 말이 좀 어렵죠. 가운데에 있는 정원이에요. 중정. 그러니까 니네 건물 같은 거 보면 건물이 이렇게 위에서 봅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가 정원이 될 거 아니야. 정원이 바깥에 있잖아. 이게 건물이야. 위에서 본 거야. 근데 건물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 있어요. 여기가 건물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죠? 뭐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아니, 뭐 이런 거 대충 이렇게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안에다가 실내에다가 정원을 갖다가 흙 깔고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정원이 있어. 건물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중정 아트리움. 이제 가운데에 정원이 있다. 중정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거긴 한데 안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중정으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위쪽으로 부는 거야. 근데 뭐 해서 그 건물의 가까이 층 아래에서 그래서 사무실 이런 지하실에 있는 환풍구 지하실에 베이스볼이니까 이제 지층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 갖고 바람을 불러 올리죠. 개미를 따라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바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별로 중요한 문장 안 되는 왜 했을까? 전기 비용이 1/10가 된 거예요. 1/10가 몇이에요? 10분의 1. 무엇에? comparable. 그래, 단어가 좋은 게 많아서. comparable air conditioned building. 에어컨이 있는 건물의 그것보다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전기세, 전기요금. 그래서 이거 이따 할게요. comparable. 이 PLC의 구조물, 건물은 35%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죠. 근데 6개의 일반적인 하나의 건물을 보다도 컴바인드가 뭔가 생각돼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결국 딜레마가 뭐였다?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미를 따라서 이들의 방식을 따라갖고 돈도 안 들이는 시원한 건물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또 문제점과 해결책이죠. 해결책이 주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건이가 39번에 답을 같이 찾으면 이번에 벌레의 도움을 받아서 시원하게 해결을 했죠. 오케이? 뭐야? 처음 몇 번 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좀 어려웠을까? 단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단어들 좀 많이 찾았어야 돼. 뭐 프레데세서라든가 캐치라든가 아니면 끄슬리다, 스코치라든가 털마이도 찾았어야지. 흰개미, 아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았네요. 그 다음에 인지니어스라든가 이런 인지니어스 이거 아까 기발한 좀 단어를 찾지 않으면 단어가 좋은 게 많아서 자, comparable를 갖다가 얘기를 하겠어요. 자, 단어 찾고 외우시는 거 진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리해주는 건 내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얘들아, compare가 뭐야? compare 비교다잖아요. 근데 여기에 몇 형용사형이
이 동사의 형용사 이름이 comparativ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comparably. 당연히 뜻이 다르니까 내가 구별을 해주겠죠. 둘 다 형용사인데 comparative는 비교의가 뭐예요? 상대적인 거. 얘랑 얘를 딱 비교하니까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얘랑 비교했을 때. 근데 comparable은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A, B, L, B. 비교 가능한 뭐예요? 비슷한 거. 코끼리랑 개미를 비교하면 안 돼. 코끼리는 하마랑 비교해야 돼. 개미는 벌이랑 비교해야 돼. 왜?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거든. 왜? 비슷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아까 전기 비용이 10분의 1이었죠. 누구? 이 하나에 에어컨이 있는 비슷한 건물, 크기가 5층 건물과 50층 건물을 갖다 비교하면 어떻게 돼? 그럼 당연히 전기세가 덜 들겠지. 근데 얘네는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이 있는 비슷한 건물, 같은 높이, 같은 크기 이런 건물, 컴페어블, 비슷한. 이거 알아야 돼요. 컴페어에서 하는데 이게 비슷하게 쓰는다는 거. 내 수업에서 이런 걸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각자 외우시는 거예요. 단어를 안 찾았겠지. 찾았으면 좀 그렇게 막 내용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 딜레마. 그래서 해결했구나. 어떻게 개미의 도움으로 가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43, 44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쉴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서 독해 시간을 좀 확보를 하겠어요. 왜냐면 결석자들을 저는 이제 얘들이 이것만 틀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물론 내가 예상이긴 하지만 43번에 이것도 짧네요. 한 분이 거리죠. 뭐야? 참치랑 그 다음에 스워드피쉬가 청새치인가? 그 물고기 중에서 걔들이 청새치인지는 나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물고기 중에서 되게 입쪽이 뾰족한 애도 있죠. 걔네들 보면은 막 이렇게 동물이하고인데 막 날라다니는 새끼 있어요. 막 위 점프해가지고 막 슉 하는 애들, 속도 굉장히 빠른 애들. 걔네가 바로 스워드라는 게 칼이잖아, 칼. 입에다가 칼이 달려있듯이 여기 뾰족하게 이렇게 거의 주무러기를 날개처럼 이용하는데 탁 하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안 생겼죠. 좀 더 비슷해지긴 하는데 이런 물고기 청새치에 칼.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튜너가 참치인 건 아니까 어쨌든 얘는 피쉬 아니 물고기 아니야. 이 물고기들이 지속적인 감소, 수년 동안 오케이 뭔가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인가? 그 다음에 이런 과도한 낚시,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업의 희생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야. 수년 동안. 오케이? 좋아 나빠? 나빠요. 그러나 그러니까 자꾸 방향성을 잡으라는 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냥되어지는 물고기 누구? 상어가 또한 뭐 할 수 있다? 마침내 이제 뭐 하는 거지? 죽임을 당하는 두려움 없이 이제 마침내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가 참치랑 청새치는 지금 희생자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지속적으로 사냥되어졌던 이 물고기, 상어라는 물고기는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매년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그러니까 어업이라는 게 상업적인 어업은 뭐예요? 잡아서 뭐 하는 게 상업적인 어업이에요? 팔겠죠. 레크레이션은 뭐예요? 잡는 것 자체가 놀이죠. 그냥 어른들 낚시하러 가는 거. 그렇죠? 그런 어업이 1억 마리 이상의 상어를 전 세계적으로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대략 7,300만 마리가 오직 뭘 위해서? fin, 지느러미를 위해서 얘가 죽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상어 어떻게 그리지? 큰일 났다. 그림 진짜 못 그리지. 이거죠? 조스바에 이런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조스바. 그죠? 근데 여기 지느러미 있잖아요.
이 상어 샥스핀이라고 중국에서 이 샥스핀 지느러미갖고 끓여갖고 뭐 이 요리 먹잖아요. 요리. 이 지느러미 때문에 거의 7,300만 마리가 1억 마리 중에 73%는 지느러미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졸라 지느러미가 슬라이스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어가 물에 다시 덤프 갔다가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어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잡아서 지느러미 자른 다음에 다시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새끼 있잖아, 이 새끼 어떻게 돼?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좀 약간 장난쳐. 굳이 그지만 약간 좀 미안하게 하자. 상어를 어떻게 돼? 수영 못하니까 가라앉아. 바닥에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가혹해. 아니 그냥 죽여버리든가. 이거 자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갖다가 버리기 좀 귀찮으니까 바다에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니까 미국의 국회 의회가 뭘 승인했어요? 법안. 빌이라는 게 청구서 집회가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승인했어요. 근데 어떤 법안이에요? 이런 샥스피닝, 이 상어의 샤크피닝, 상어 지느러미를 잘라내는 이걸 금지하죠. 모든 미국의 바다에서 지난달에 11월 때부터 어떤 일? 국제위원회가 뭘 금지했다? 어떤 일부 상어들의 어업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 사람들이 상어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체 생태계에도 좋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틀렸을까? 여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앞쪽은 마이너스인데 뒤쪽은 플러스죠. 누구에게 플러스인 거야? 상어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 생태계에. 왜?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활동, 이러한 법안 이런 것 때문에 상어가 살았다가 되는 거죠. 그거야. 답을 찾으면 43번이었나요? 43번에 어디였냐? 답은 그래. 상어를 과도하게 낚시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좋아졌으니까. 너희 그래. 오늘 저 오답을 들어보는 것도 너희 오답은 3번에 필요성은 필요성인데 샥스핀을 대체제를 찾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먹자는 거지. 야 이거 불쌍하니까 이거 말고 다른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제를 찾자 라는 글이 아니라 이거를 막아서 상어를 갖다가 구했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끝난 거죠. replacement 대체 다른 찾아야 되니까. 지금 샥스핀 상어 지느러미를 대체할 수 있는 얘기가 왜 나와? 그러니까 이 지금 벌써부터 두 분한테도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오늘마저 똑같잖아. 보기에 있는 단어 안 찾아가도 틀려갖고 보면 물론 내가 또 이독해를 갖다가 내가 괜히 또 오답자가 없어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런 걸 하려고 계속 하는 건 좀 웃기다는 거야.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replacement가 당연히 아니겠죠. 44번이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할 거였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금 쉬우면은 타이밍 맞을 것 같았는데 단어를 먼저 정리하겠어요. 메타포가 뭔 뜻이에요? 은유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이 사전을 찾았을 때 못하는 걸 내가 해줘야죠. analogy라는 단어가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 메타포가 은유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했어요. 시멀리가 지규예요. 은유법, 지규법 국어 시간에 배우죠. 뭐뭐처럼 이렇게 단순한 건가? 뭐뭐처럼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지규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빗대는 게 은유죠. 뭐 대충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analogy가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메타포와 시멀리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영어 시간에는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싹 다 비유. 뜻은 싹 다 비유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구별을 안 해요. 영어 시간에. 이걸 은유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비유라고 해도 돼요. 자, 요 단어만 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그렇지. 오늘 여기가 이제 리터럴이 아까 있다가 뭐 나와요. 네, 이제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이제 확인하겠어요. 자, 은유라는 것 또는 비유라는 것. 근데 뭐예요? 차가운 시선, 얼음 같은 시선, 차가운 어깨와 같은 이게 하나의 은유죠, 비유죠. 차가운 시선이 뭐예요? 나를 따뜻한 시선에 반대겠죠.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그렇겠지. 차가운 어깨가 차가워. 나한테 차가운 어깨를 드는 따뜻한 어깨가 아니라 차가운 어깨예요. 뭐요? 뭐라 그럴까? 좋게 하는 거야,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대하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는 거죠. 냉대 이런 건데 얘가 사회적인 거부를 설명해 줘. 사회적으로 차갑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뭘 사용해서 차가움과 관련된 개념을 사용해서. 근데 여기 나와요. 그들은 not to be taken literally 어떻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시선이 차갑다고 해서 진짜 손을 대봤더니 아 차가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감소된 내려간 온도를 암시하는 것도 아니죠. 진짜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그러나 두 가지 실험이 뭘 드러냈냐면 이러한 표현들 icy stares와 cold shoulders가 이러한 표현들이 단지 은유 또는 비유 그 이상이라는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차가운 시선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비유만도 아닌 거야. 그 이상의 것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실험 들어갑니다. 두 가지 실험을 했잖아요. 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실험 대상자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뭐 해달라? 사회적 익스클루전이 뭐다? 배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거. 그러니까 따돌림. 사회적으로 나가. 배제기 전에 따돌림의 경험을 기억해봐라. 아니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는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나 빼고 외식하러 간다든가 친구들끼리 나 빼놓고 단톡방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실험실의 실내 온도를 짐작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아 냄새가 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제라는 건 차가운 대접이야, 따뜻한 대접이야. 차가운 대접을 받은 다음에 그걸 옛날의 기억을 되살린 다음에 야 실내 온도가 어떻지? 라는 걸 짐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문장을 정현이가 해서 그 실험자들은 4도나 더 차가운 4도나 더 떨어진 온도를 짐작했다. 그렇죠. 짐작을 제공한 거예요. estimate가 짐작하다의 동사인데 여기서는 추정치. 그러니까 온도를 정확하게 모르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짐작으로 온도를 얘기한 거예요. 아 지금 실내 온도 한 22도 정도 돼요. 4도가 더 차가운 온도 짐작을 제공했죠. 근데 누구보다 더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 했을 때 얘가 더 모르겠죠. 그 같이 포함의 경험을 exclusion 배제, inclusion 포함. 그래요. 단어를 잘 잡고 있어요. 포함의 경험을 기억하도록 요구받았던 실험 대상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경험했지? 배제의 경험을 기억했고요. 얘네들은 포함을 겪었던 사람들, 포함의 경험을 기억하도록 했었던 사람들, 이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보다 4도 더 낮은 짐작을 제공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정연하다. 다 했잖아. 항상 지칭, 병렬, 대조라니까 이것도 대조잖아. 근데 대조 안에 또 지칭이 있잖아요. 이때 도어즈는 뭘 가리켜요?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맞춰야 돼. 이거 해야 돼. 파마 언제 했어? 금요일날? 파마 원래 파마 해본 적 있지? 그렇지. 파마 하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리지. 아 그래서 좀 세게 하고 그래. 시간 지나면 파마 풀리겠죠. 당연히 머리가 새로 나니까. 자 너. 이거 왜 그럴까? 혹시 다른 분 찾은 분 있어요? 뭐? 온도? 서브젝트? 서브젝트? 여기 있는데 서브젝트가 실험 대상자인데 실험 대상자에 의해서 주어진 실험 대상자?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나는 니네들의 어떤 또 이제 뭐 그래 아까 단어를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맞는 거는 대단하다 이해를 좋다. 근데 논리력이 조금 더 부족해. 그래 에스티메이트. 아니 왜? 얘네가 에스티메이트를 줬잖아. 그러면 얘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익스클루전을 회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얘네도 뭘 줬을까? 얘네도 해야지. 얘네도 추정치를 줘야지. 양쪽을 받아야 비교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얘네는 누구죠? 포함을 경험을 기억했던 사람들. 봐봐 똑같잖아. 얘네도 에스티메이트를 줬고 그러면 이게 에스티메이트니까 얘네들한테서 주어진 에스티메이트가 되겠죠. 이 당연한 거야 이게. 이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양쪽으로부터 에스티메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A로부터 배제한 놈으로부터 받은 에스티메이트가 포함으로부터 에스티메이트보다 4도가 더 낮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 내가 너를 갖다가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진짜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시원해져? 아니죠. 온도는 그대로라고요. 어떻게 21도지 지금? 20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거든.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실제 온도는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느낌은 달라지지. 온도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단지 차가운 시선이 비유 그 이상이라는 거야.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느낌적인 온도는 떨어져. 실제 온도는 안 떨어져. 이거라니까. 그 다음에 실험이 두 개였잖아요. 똑같은 실험이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른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인데요. 공 던지기 게임에서 무시되어진 실험.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공 던지기를 하는데 얘네 셋이서 공 던지기를 하는데 자꾸 정현이랑 지우만 공을 주고받고요. 너는 그냥 옆에서 그냥 어이씨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이제 배제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있냐면 더 큰 시합 후의 식욕, appetite, 식욕, 먹고 싶은 느낌. 근데 뭐냐? 뜨거운 커피와 뜨거운 스웨덴. 근데 누구보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인데 더 많은 행동을 봤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뭐 먹을래 했더니 쟤네들은 콜라 마시는데 너는 커피 마셔. 왜냐면 마음이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뭔가 추위를 느끼는 거지. 그치? 이제 이렇게 배제를 당했다니까 뭔가 마음이 허해. 그러니까 아 저 뜨거운 거 먹을래요. 몸이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같은 실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배제된다는 것이 excluded, 배제된, 제외되어진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배제되면 마음이 아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했다? 그건 마치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진짜 차갑게 느껴진다는 느낌이긴 하지만 정말 비유적인 것뿐만 아니라 차갑게 느껴진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배제라는 게 심리, 그죠? 신체. 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신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 느낌까지는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느껴지는 이런 거니까 우리가 배제되었을 때 기분이가 나빠요. 근데 추워진 것 같아. 실제로 온도가 떨어진 건 아니야. 그죠? 이런 거니까 이게 논리성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도식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갖추셔야 돼요. 부탁드려요. 이런 걸 갖추면 되게 좋아요. 그걸 이렇게 읽을 연습을 해야 돼. 뭔가 잡아내려고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막 글을 보는 안목이 관점이 달라지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게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44번에 결국 뭐다? 4번에 사회적 고립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다가 physical feeling 신체적인 신체가 아니라 신체적 느낌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제 신체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느낌에 그죠? 내 몸 온도가 떨어진 거 아니잖아.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까지는 영향을 미친다. 가 되죠. 이게 읽으니까 진짜 내가 답을 기억할 리가 없죠. 그죠? 이따. 정오답은 2번에 컨트랙션 모순 대조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그러니까 리터러리가 뭐였어요? 문학적 표현에 숨겨진 모순이 되는 거죠. 오케이? 문학적 표현에 아이스 스테어즈는 이건 모순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문학적 표현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런 냉대가 배제가 내게 어떤 느낌의 영향을 미치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번 푼 거. 오늘은 문법은 암기 텍스트 없었어요. 그래서